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이 8월 초 폭락장 이후에 하락분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너무 겁먹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견조한 경제 지표가 확인이 됐고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됐습니다. 지표와 실적, 그 다음은 다시 금리 이슈입니다.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앞서 7월 FOMC 의사록,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는데요. 만렙 박주식과 시장의 변수들 하나씩 짚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만렙 가이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웅 전문가, 선민우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다시 2,700선 부근으로 올라섰습니다. 꾸준히 폭락분을 메꿔가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지금 피로감도 많이 누적된 상황인 것 같고요. 김영우 전문가님, 아직 우리 시장 갈 길이 남았는데 반등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 블랙 먼데이 이후 급락했던 코스피가 거의 2,700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은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요. 더구나 최근 발표한 미국 7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경기는 좋은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반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우리 증시 역시도 이제 어제 하루 하락을 했었지만 단기간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일시적인 하락이었던 걸 보여주고요. 따라서 오늘도 예상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20일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 행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든 악재가 노출된 상태이니까 하락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이번 주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나 한국은행 금통위 등 주요 이벤트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벤트를 확인하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럼 선민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의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미국 물가가 되게 누그러지고 견제한 경제 지표가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반동세와 연동될 전망인데요. 다만 기대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업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9월 미국 대선 토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발생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증시에 약간의 이제 눌러주는 하방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추세는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내 이제 제한적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21일 이제 FOMC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이번 주에 있을 FOMC와 잭슨홀 미팅 눈여겨보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 어떤 업종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선민우 전문가님, 지금 시장 주도주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올해 내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게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인데 이 하락 국면을 접어들면서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또 준 것도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으로서의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지금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할 시에도 업황 호조랑 실적 개선 전망이 버팀목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지수가 반등하며 회복세를 나타내는 이제 조선과 그리고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운송 물류 업종들 그게 이제 지수 상승률보다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지수 급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하락하고 최근 반등할 때 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조선과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시에도 이게 이제 PER 즉 주가 수익 상승률,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 부분이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다시 주도주를 깨찰 수 있는 여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말에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선민우 전문가님께서는 조선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그럼 김영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 끌고 가는 주도주 뭐라고 보세요? 예, 지난 급락한 이후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시장 주도주가 좀 변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하고 IT 관련주들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그 하락장에서도 제약 바이오하고 조선 금융업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면서 하락이 좀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제약 바이오주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 또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제약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진단과 치료 관련들이 초강세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이제 분할 익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조선업종 역시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여전히 강세가 유지 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조선업종은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엔비디아 급락하면서 크게 하락했었는데 최근 엔비디아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네. 회복을 다 하면서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크게 반등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등 여전히 AI 검색 엔진의 사활을 건 싸움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서 엔비디아 추가 수익 기대감이 여전히 큰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 역시 관심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락장의 완강히 버티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조선업종이 주목하면서 반도체 업종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마 하면은 또 이번 주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대선 이슈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서 저번에 트럼프 관련주 때처럼 해리스 관련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김혜영 전문가님, 해리스 수혜주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예, 이번 주 초 이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성황이 열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로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에서 선전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를 제치고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따라서 최근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해리스 후보의 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주는 이제 하나솔루션,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그리드위즈 등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어 해리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대마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가 과거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 에머리 리치와 같은 관련 기업들도 역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테마주들은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크게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어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민우 전문가님은 이 해리스 트레이드 현상 트럼프 때처럼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뭐 모두 알고 계신 대로 이제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제 근소한 차이로 약 지금 경합주에 대해서는 한 3%에서 4%까지도 앞서는 지역이 생기는데, 근데 아직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나더라도 아직은 강력한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움직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해리스가 근소하게 우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거래해야 하는데 흐름은 이어가지만 강력한 계속 뭐 상승 상한가 나오고 이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한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서 해리스의 구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해리스 트레이드 여부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현재 나온 정책주는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신 마리아나 관련주, 그다음에 환경 쪽 관련주, 그다음에 낙태 관련주, 지금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관련주는 지금 요번에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요번에 상한가를 최근에 쳤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하나솔루션도 말씀 주셨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SK 이터닉스랑 LS 에코에너지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태 관련주는 지금 너무나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현대약품이 너무 부동의 대장주가 돼 있고 그 뒤를 따르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명문제약이라든지 이제 한국 B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는 뭐 세 종목이 거의 필두로 돼 있죠. 우리바이오랑 오성첨단토대, 화일약품 이 세 가지 종목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해리스가 점점 다가오면서 새로운 정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각되는 관련주가 뭐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시면은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큰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